심사장 맨 앞에 10벌의 옷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마지막 순서 자투리천을 이어붙인 옷 앞에서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서진 것에서 다시 태어난 이 옷이야말로 청마의 재탄생입니다. 참관석 뒤편에 서 있던 강혜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강혜라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건 원단도 없던 애가 대체 뭘로 만들었다는 거야. 고은설은 흔들림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은설이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버려진 조각들로 지었습니다. 제 손으로요. 원단이 통째로 사라진 그 밤 고은설은 무엇으로 이 한 벌을 지어낸 걸까요? 그리고 이 무대를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의 눈빛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청마 그룹이 내건 디자이너 공개 공모전의 온라인 1차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력이 아니라 오직 작품만으로 사람을 뽑겠다는 자리였습니다. 고은설은 이름도 얼굴도 감춘 채 참가번호만 붙여 시안을 제출해 두었습니다. 살인 누명을 쓴 전과가 있는 자신에게 이력서를 내미는 길은 애초에 막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공모는 고은설에게 남은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발표 시각이 다가오자 고은설은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100명의 본선 진출자 명단이 화면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고은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번호를 하나하나 눈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명단은 길었고 눈은 자꾸 같은 줄을 헛짚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참가번호가 명단 안에 또렷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은설의 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화면 위에 얹은 손끝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숨이 그제야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곁에 함께 있던 서연재가 조용히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연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설 씨 첫 관문은 넘은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고요. 고은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여기가 그 사람들 심장부잖아요. 이제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호사님. 서연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저쪽에서 은설 씨를 알아보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고은설은 대답 대신 두 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습니다. 손바닥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바늘을 쥐던 그 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벼려온 이 한 걸음이 마침내 청마의 문턱에 닿아 있었습니다. 고은설에게 이 공모전은 그저 재능을 겨루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젊음을 통째로 빼앗긴 자신이 진실을 향해 내딛는 첫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 하나가 더 무겁게 다가온 거지요. 흔들리던 눈빛 끝에 오래 참아온 결기가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은설은 노트북을 조용히 덮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반드시 그날의 진실을 끄집어내겠다고요. 문득 어머니 박희정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그 얼굴이 이 순간에도 고은설의 등을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고은설은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더 지켜봐줘. 서연재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고은설은 기쁨을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쁨을 가슴 깊이 눌러 담고 다음 관문을 그렸습니다.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이 험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또렷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이 10년 세월이 고은설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옅게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빛처럼 고은설의 앞길에도 희미한 실마리가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본선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날, 청마의 대강당에 100명의 진출자가 모였습니다. 저마다 부푼 얼굴로 자리를 채운 그들 사이로 고은설도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고은설은 애써 표정을 감추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디자인팀 팀장 자격으로 참관을 나온 강혜라도 있었습니다. 애초 강혜라는 이 공모전 자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바깥 사람을 청마 안으로 들이는 일이 영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왕국에 아무나 발을 들이는 것을 강혜라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진출자들 사이를 훑어보던 강혜라의 시선이 한 사람 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하필 그 자리에 고은설이 서 있었습니다. 강혜라의 눈빛에 대뜸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강혜라가 고은설에게 다가가 아래 위로 후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혜라가 비꼬는 말투로 내뱉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여기까지 기어 들어올 줄은 몰랐네. 세상 참 뒤숭숭해졌어. 고은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고은설이 또렷한 눈으로 받아쳤습니다. 야, 나는 번호로 붙었어. 얼굴 보고 뽑은 게 아니라. 강혜라의 입가에서 웃음이 살짝 굳었습니다. 강혜라가 팔짱을 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청마는 아무나 발 들이는 데가 아니야. 주제 파악을 좀 해. 고은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주제는 심사위원이 판단할 일이지 네가 정할 일은 아니잖아. 강혜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하얗게 식었습니다. 코웃음 뒤로 오래 묵은 적개심이 강혜라의 얼굴을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사사건건 짓밟아온 그 원수가 하필 제 회사 심사장까지 기어들었다는 사실이 강혜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 앞에만 서면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는 것을 강혜라는 굳이 감추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단상에 오른 심사위원단이 이번 공모전의 진행 방식을 공지했습니다. 심사위원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이 직접 바느질한 실물 한 벌로 가립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손끝에 솜씨가 승부를 가른다는 말에 참가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몇몇은 자신 없는 얼굴로 서로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강혜라만은 그 말에 홀로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물 제작이라는 말이 강혜라에게는 도리어 틈으로 보였던 겁니다. 원단과 시간,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건드릴 수만 있다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참가자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 강혜라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은설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눈으로 줬던 강혜라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강혜라는 곁에 직원에게 나지기 지시했습니다. 저 여자 정과든 모든 약점을 캐와. 청마에 발 못 붙이게. 직원이 난감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익명 접수라 참가자 명단도 이력도 지금은 열람이 막혀 있습니다. 팀장님. 강혜라는 입술을 잘근 깨물며 고은설이 사라진 문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필 저 여자가 제 앞마당까지 밟고 들어왔다는 사실이 자꾸만 강혜라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은설이라는 이름 석 자가 강혜라의 머릿속에 오래 묵은 앙금처럼 들러붙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만은 반드시 제 손으로 끌어내리고 말겠다고 벼르며 강혜라는 강당을 나섰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뒤 강혜라는 본선 진출자 명단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번호 옆에 붙은 이름들을 훑어 내려가던 손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고은설의 이름을 다시 확인한 강혜라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이를 갈아온 그 원수가 로비에서 마주친 데 이어 명단 위에까지 이름석 자로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명단을 접어 핸드백에 쑤셔넣고는 사람 눈이 없는 복도 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차갑게 퍼졌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사석에서 조용히 부리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혜라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춰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여자 마지막 단계까지는 절대 못 올라가게 해. 무슨 수를 쓰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까지 하면 됩니까? 강혜라가 서늘하게 눈을 좁혔습니다. 강혜라가 나직이 못을 박았습니다. 방법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 나한테는 결과만 가져와. 대신 내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면 안 돼.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가려 하자 강혜라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런 애가 청마 로고를 달게 놔둘 순 없어. 그건 내가 절대 못 참아. 사람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티 안 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혜라의 속에서는 초조함이 앞섰습니다. 그토록 반대하던 공모전이 하필 고은설의 발판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자리를 위협할 싹은 애초에 잘라내야 한다는 조바심이 강혜라를 밀어붙였습니다. 강혜라는 이 일이 자기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야 뒤가 깨끗하다는 것을요. 어릴 적부터 강혜라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남의 손을 빌리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방해 공작의 밑그림은 바로 이 어둑한 복도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혜라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이 놓으려는 이 덫이 훗날 대체 누구를 청마 안으로 밀어넣게 될지를요. 그렇게 조바심에 눈이 먼 손은 스스로 함정의 첫 삽을 뜨고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복도 창가에 서서 청마 사옥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이 언젠가 온전히 자기 것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에 흠집을 내는 자는 누구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강혜라가 나직이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여긴 내 자리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 말 속에는 자신감보다 오히려 불안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되뇌일수록 강혜라의 속은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강혜라는 애써 그 불안을 눌러 담고 돌아섰습니다. 방해 공작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리라 믿었습니다. 강혜라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얼마나 이른 것이었는지를 강혜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본선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단계는 디자인 기획안과 소재를 다루는 솜씨를 함께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넉넉한 원단을 받아든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고은설의 손에는 남들이 쓰다 남긴 자투리 재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고은설에게는 새 원단을 넉넉히 사들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고은설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조각들을 이리저리 맞대어 보며 버려질 뻔한 천에 새 쓰임을 입혔습니다. 서로 다른 색과 무늬가 만나 뜻밖의 어울림을 빚어냈습니다. 고은설의 손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완성한 시안은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붙들었습니다. 심사위원 한 사람이 시안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자투리를 이렇게 살려냈다고요. 발상이 예사롭지 않네요. 고은설이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은설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버려진 걸 다시 살리는 일이라면 저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흥미롭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은설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뭔가를 만들어 본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심사위원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손끝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그 대답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심사위원들은 고은설의 시안 앞에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혜라가 부린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원단 보관 창고의 출입 명단과 시간표를 몰래 빼내어 손에 넣었습니다. 누가 언제 창고를 드나드는지, 경비의 눈이 어디에서 비는지를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밤시간 순찰이 뜸해지는 틈까지 꼼꼼히 챙겨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심사가 흘러갔지만 무대 뒤에서는 방해의 준비가 착착 짜여 가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자투리로 희망을 짓는 동안 그 희망을 무너뜨릴 그림도 함께 그려지고 있었던 거지요. 정직한 손과 음험한 손이 같은 시각 서로 다른 것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심사가 끝나갈 무렵 고은설은 자기 시안을 조심스레 챙겨 품에 안았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고은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이 천 조각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고은설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고 누명을 쓰고 세상에서 지워질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은설은 이 자투리들에게 남다른 정을 느꼈습니다. 고은설이 조용히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졌다고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쓰이면 돼. 그 말은 천 조각에게 건네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더 아슬아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100명 가운데 절반을 추리는 중간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시안을 올려두고 평가를 기다렸습니다. 심사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작품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은설의 시안 앞에서 유독 오래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사위원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곁에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 이번 주제하고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부서진 걸 다시 세운다는 게 딱 청마의 재탄생 아닙니까? 동료 심사위원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손이 많이 간 흔적이 보여요. 진심이 담겼다는 뜻이지요. 그 평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참관석 뒤편까지 흘러들었습니다. 팀장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강혜라의 낯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강혜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팔짱을 고쳐 껐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얹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혜라가 시선을 앞에 둔 채 낮게 내뱉었습니다. 괜찮긴. 저 여자 이름이 자꾸 위로 올라오잖아. 이러다 정말 실물 제작까지 가겠어. 사람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강혜라가 이를 지그시 물었습니다. 강혜라가 서늘하게 답했습니다. 서둘러. 저 여자가 손에 실을 잡기 전에 끝내야 해.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강혜라의 속에서는 초조함이 짙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한 단계씩 올라올 때마다 강혜라의 자리도 그만큼 흔들리는 듯 했으니까요. 청마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자부심이 이름 모를 참가자 하나에 흔들린다는 사실이 강혜라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강혜라는 방해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실물 제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강혜라의 조바심은 고은설을 향한 덫을 한층 더 촘촘하게 조여갔습니다. 중간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고은설의 이름은 절반의 명단 안에 무사히 남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강혜라의 손에서 서류 한 장이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강혜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곁에 사람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팀장님 계획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강혜라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낮게 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물러설 데가 없어. 강혜라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초조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늘 여유롭던 그 얼굴에 이제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은설이라는 이름 하나가 강혜라가 쌓아온 성벽에 자꾸만 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조바심이 깊어질수록 강혜라 자신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실물 제작에 도전할 10명의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이름이 하나둘 불릴 때마다 강당 안에는 옅은 탄성과 한숨이 번갈아 오갔습니다. 이름이 불린 사람은 두 손을 맞잡았고 불리지 못한 사람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마다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은설의 이름이 또렷하게 호명됐습니다. 고은설은 두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온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참가자가 축하를 건넸습니다. 참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자투리로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다들 얘기하던데요. 고은설이 옅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은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그 순간 참관석의 강혜라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애초부터 반대했던 이 공모전이 이제는 고은설을 청마 안으로 밀어 올리는 사다리처럼 보였던 겁니다. 강혜라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강혜라가 곁에 사람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더는 못 봐주겠어. 팀장 권한으로라도 저 여자 손발을 묶어야겠어. 사람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강혜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습니다. 오늘 밤이야. 내일 아침엔 아무것도 안 남게 해. 지켜만 보던 강혜라의 마음속에서 방관은 끝나고 실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대만 하던 손이 이제는 직접 덫을 놓는 손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10명 안에 든 고은설의 기쁨과 그 기쁨을 짓밟으려는 강혜라의 결심이 같은 강당 안에서 정반대의 얼굴로 엇갈렸습니다. 한쪽은 오래 참아온 희망을, 다른 한쪽은 그 희망을 향한 칼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고은설은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꿈같은 일이었지만 고은설은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손끝으로 옷 한 벌을 지어내는 마지막 무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은설이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지난 세월 무엇을 견뎌왔는지 오직 고은설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바늘 하나로 버텨온 그 시간이 이제 빛을 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손에 실린 각오는 어떤 화려한 원단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반대편에서 강혜라가 놓으려는 덫을 고은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닥쳐도 이 무대에서만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고은설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더 조마조마하게 남는 거지요. 실물 제작 미션의 안내문이 참가자들에게 배부됐습니다. 각자에게 배정된 원단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작 한 벌을 지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가자마다 쓸 작업실과 원단 보관함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고은설은 안내문을 받아들고 자기 번호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벌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전부 실린다는 것을 고은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쥔 손끝에 자연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배정표가 강혜라의 손에도 들어갔습니다. 팀장이라는 자리는 이런 서류에 손을 대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혜라는 배정표를 펼쳐 고은설의 작업실 위치와 원단 보관함 번호를 눈으로 짚어두었습니다. 강혜라가 곁에 사람에게 종이를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여기야. 이 방 이 보관함. 사람 없는 밤에 조용히 처리해. 지시를 받은 사람이 종이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밤에 말입니까? 자칫 발각되면. 강혜라가 서늘한 눈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강혜라가 낮게 답했습니다. 낮엔 눈이 많잖아. 아침이 밝기 전에 다 끝내. 그리고 흔적은 남기지 마. 사람이 잠시 머뭇거리자 강혜라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겁먹지 마. 뒤질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람이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하겠습니다. 강혜라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방해를 밤으로 정한 그 순간 강혜라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고은설이 밤새 준비물을 챙겨두고 잠든 사이 그 준비물을 통째로 앗아 갈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정정당당한 겨루기 뒤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승부를 무너뜨리려는 손길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고은설은 작업실 한 구석에서 자투리 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밤이 자신에게 어떤 시련을 몰고 올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한 벌만은 반드시 제 손으로 완성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늦도록 작업실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배정받은 원단을 보관함에 가지런히 넣어두고 재단 도구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될 옷의 모습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작업실 문을 잠그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시작이야. 딱 하나만 잘 만들면 돼. 그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다음날 아침 산산이 부서지리라는 것을요. 고은설은 작업실을 나서며 복도 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둠에 몸을 숨긴 그림자 하나가 작업실 쪽으로 소리 없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손에는 강혜라가 건넨 배정표가 쥐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작업실이 텅 빈 늦은 밤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불이 꺼진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을 가르며 강혜라가 시킨 사람이 발소리를 죽인 채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원단 보관함으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배정표에 적힌 번호를 확인한 뒤 자물쇠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은설이 낮에 가지런히 정리해둔 원단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상자를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고은설이 밤새 다듬어둔 재료가 그렇게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이 낮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걸 없애면 손도 못 대겠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작업실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재단기 앞에 쪼그려 앉아 뒤편의 전선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연결부를 살짝 어긋나게 빼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전원을 넣어도 도무지 작동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승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 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발자국을 닦고 만졌던 자리를 소매자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기 전 고은설의 준비물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단도 재단기도 밤새 쌓아 올린 계획도 함께였습니다. 사람은 문을 조용히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강혜라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강혜라에게 짤막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처리를 마쳤다는 단 한 줄의 보고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강혜라는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혜라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못해. 그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되찾은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혜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것이 원단과 시간이 아니라 고은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계기였다는 것을요. 텅 빈 작업실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고은설이 정성껏 채워둔 자리가 하룻밤 사이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보관함은 문이 반쯤 열린 채였고 재단기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 멀쩡함이 오히려 더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으니 억울함을 호소할 근거조차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빈자리가 다음날 아침 고은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방을 나선 그 사람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짐작하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양심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어둠 속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둠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덮이는 어둠은 없는 법이지요. 이튿날 아침 작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작업실로 들어가 재료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설도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실 문을 열고 원단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보관함 문을 연 순간 고은설의 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가득 차 있던 원단 상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보관함 안을 몇 번이고 다시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놀란 마음을 애써 누르며 고은설은 재단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재단기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눌러도 화면에는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단도 재단기도 두 손 안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고은설은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이미 절반을 훌쩍 넘겨 흘러가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재단에 들어갔어야 할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고은설은 텅 빈 원단함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 한 장 넘어가는 소리조차 없이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고은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고은설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우연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순간 로비에서 마주쳤던 강혜라의 서늘한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원망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고 고은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고은설은 떨리는 숨을 겨우 골랐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작업실의 불빛이 하나둘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재단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고은설의 방만이 텅 빈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텅 빈 보관함을 손으로 쓸어보며 낮게 되뇌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남았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목소리 끝이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은설은 억지로 고개를 들어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재촉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텅 빈 방에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고은설은 곧장 작업실을 나서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고은설이 다급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배정받은 원단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재단기도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관리자는 놀란 얼굴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관리자의 표정은 난감하게 바뀌었습니다. 관리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록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원단은 분명히 전달된 걸로 되어 있고요. 고은설이 간절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원단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 보관함은 비어 있는데요. 관리자는 곤란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자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급이 됐다는 기록만 있지 사라졌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걸로는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은설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원단이 사라진 것을 증명할 방법이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서류는 멀쩡했고 흔적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함정 속에 고은설만 홀로 갇힌 꼴이었습니다. 그때 저만치 복도 끝에서 강혜라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혜라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강혜라는 굳이 다가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무너져 가는 고은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은설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힘도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되돌릴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은설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가만히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순간 세상에 기댈 곳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수없이 겪어온 익숙하고도 서러운 감각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 고은설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에도 아무도 고은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진실은 늘 저 멀리 있었고 손을 뻗으면 매번 빠져나갔습니다. 고은설이 낮게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 순간 서러움 대신 오기가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혜라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무너져 포기하는 모습일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그 뜻대로 되어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번뜩 스쳤습니다. 관리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고은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고은설 자신의 두 손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고은설은 젖은 눈을 닫고 다시 작업실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억울함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고은설은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텅 빈 보관함 앞에 힘없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는가 싶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숨이 자꾸만 가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은설의 머릿속에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보낸 수감 시절의 나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변변한 재료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린 자투리 1000조각을 모아 작은 물건을 만들어 팔곤 했습니다. 실 한 오락이 1001조각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탓하는 대신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냈습니다. 그 손끝의 기술이 절망에 빠져있던 고은설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고은설이 떨리던 숨을 천천히 고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 이런 거 해봤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만들어냈잖아. 눈앞이 조금씩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원단이 없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단기가 멈췄다고 손까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은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손기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몸으로 익힌 그 기술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낼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고은설은 주저앉으려던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절망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손끝에는 서서히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는 대신 남아있는 것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고은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지려던 눈빛이 다시 앞을 향해 곧게 섰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이 이제는 도리어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토록 지우고 싶던 수감의 기억이 하필 이 순간 고은설을 살려낼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시절 손끝으로 익힌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고은설은 두 손을 가만히 펴보았습니다. 마디마디 박인 굳은 살이 오늘따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이 값비싼 원단과 최신 장비로 겨루는 이 무대에서 고은설이 가진 것은 오직 이 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은설이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다짐했습니다. 빼앗긴 것만 세지 말자. 남은 걸로 시작하자. 그 다짐이 고은설의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절망이 놓고 간 자리에 이제는 오래 벼려온 손기술이 대신 들어섰습니다. 고은설은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 박희정을 떠올렸습니다. 억척스럽게 살면서도 늘 딸을 다독여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고은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고은설은 감았던 눈을 뜨고 남은 시간을 다시 가늠했습니다. 촉박했지만 손을 놀리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끝이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거지요. 마음을 다잡은 고은설은 곧장 작업실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쓰다 버린 자투리 천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구석에 밀쳐둔 상자를 열고 바닥에 떨어진 천 조각까지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라 다른 참가자들이 작업하며 버린 천 조각까지 조심스레 얻어왔습니다. 고은설이 곁을 지나던 참가자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혹시 안 쓰는 천 조각 있으면 저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사정을 들은 참가자가 흔쾌히 자투리 뭉치를 건넸습니다. 참가자가 안쓰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요. 고은설이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은설이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색도 질감도 제각각인 조각들이 고은설의 손 위에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붉은 천, 푸른 천, 거친 천, 부드러운 천이 뒤섞였습니다. 완성된 원단 한 장 없이 이 조각들만으로 옷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도전이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자투리로 대체 무엇을 만들려는 건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은설의 눈빛에는 오히려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조각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색을 맞춰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조각들이 배치를 바꾸자 뜻밖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고은설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것들이 모여 전혀 다른 무언가로 태어나는 그림이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촉박했고 손에 쥔 것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은설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첫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은설은 조각들을 색깔별로 결이 비슷한 것끼리 나누어 늘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머릿속에 그린 형태에 맞추어 하나씩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얼핏 보면 뒤죽박죽인 천 조각들이 고은설의 손을 거치자 조금씩 질서를 찾아갔습니다. 밝은 조각은 옷의 위쪽에, 짙은 조각은 아래쪽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배치하니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번져 오르는 듯한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참가자가 저도 모르게 감탄을 흘렸습니다. 참가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그렇게 이어지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고은설이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옅게 답했습니다. 버려진 것들도 자리만 잘 잡아주면 살아나거든요. 그 대답에는 천 조각을 향한 애정과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참가자는 더 묻지 못하고 그저 고은설의 손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고은설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은설의 손끝은 더 빠르고 정교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 완성작을 마무리하는 동안 고은설은 이제 막 조각들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한참 늦은 출발이었지만 고은설의 손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수감 시절 몸에 익힌 바느질 솜씨가 이 순간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그 손놀림이었습니다. 실을 꿰고 매듭을 짓고 이음새를 다듬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고은설은 서로 다른 조각을 맞대고 그 경계를 정교하게 엮어 나갔습니다. 색이 다른 천과 천이 만나는 자리마다 오히려 새로운 무늬가 피어났습니다. 거친 천의 결과 부드러운 천의 결이 어우러져 예상치 못한 깊이를 자아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이어붙을수록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해진 원단으로 만들었다면 결코 나오지 않았을, 오직 이 상황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고은설은 이따금 손을 멈추고 완성되어 가는 옷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의 시간이 한 땀 한 땀 스며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낮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빼앗겼다고 끝이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였어. 그 말은 옷을 향한 것이자 빼앗긴 자신의 삶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깊은 밤이었고 작업실에는 고은설의 바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고은설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없는 것을 원망하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고은설의 손끝에서는 이따금 실이 엉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침착하게 매듭을 풀어 다시 이었습니다. 조급함이 손을 망친다는 것을 오랜 세월 몸으로 배운 덕이었습니다. 옷의 형태가 점점 또렷해질수록 고은설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이 버린 조각들이 모여 그 무엇보다 특별한 옷으로 태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이 옷에는 값비싼 원단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서지고 버려졌지만 끝내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지난 시간이 한 땀 한 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조각들이 하나로 엮이며 세상에 하나뿐인 옷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고 다른 작업실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오직 고은설의 방만이 끝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빼앗겼던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고은설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닮아 가고 있었습니다. 완성을 목전에 두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옷은 이제 마지막 이음새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마지막 바늘을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팽팽하게 당겨진 실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고은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하필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실이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고은설은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감을 알리는 종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단 몇 분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밤새 이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고은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고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조급함이야말로 손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고은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스스로에게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침착하자. 여기까지 왔잖아. 마지막 한 땀이야. 떨리던 손끝이 그 말에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고은설은 끊어진 실을 걷어내고 새 실을 침착하게 바늘귀에 꿰었습니다. 한 번에 꿰어지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실이 바늘을 통과하자 고은설은 마지막 이음새에 온 정신을 모았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세상에 오직 그 바늘땀만 존재하는 것처럼 고은설은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흐르는 시간도 그 순간만큼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종이 울리기 직전 마지막 바늘땀이 옷의 끝자락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고은설이 실을 끊고 바늘을 내려놓는 순간 마감을 알리는 종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옷 한 벌이 완성된 것입니다. 고은설은 완성된 옷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해 끝내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옷의 이음새 하나하나에는 지난밤 고은설이 흘린 땀과 오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은설은 옷을 조심스레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조각들이 어우러진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정겨웠습니다. 마치 지난 10년의 자신을 마주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고은설이 옷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버려졌다가 다시 태어난 거네. 그 말 끝에 고은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은설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자의 벅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고은설이 지새운 긴 밤의 끝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심사장에는 10명의 작품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저마다 심혈을 기울인 완성작들이 밝은 조명 아래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부에서 온 참가자들의 작품은 화려했습니다. 값비싼 원단과 정교한 재단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창관석 곳곳에서 그 작품들을 두고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 머물렀습니다. 창관석 뒤편에는 강혜라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강혜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원단도 시간도 모두 빼앗긴 고은설이 아예 완성작을 내지 못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강혜라가 곁에 사람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작품은 아예 걸리지도 않았겠지. 뭘로 만들었겠어. 사람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혜라는 승부가 이미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놓은 덫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고 여겼습니다. 심사는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작품들이 차례로 소개될 때마다 창관석에서는 옅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강혜라는 그 광경을 흡족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대로 고은설의 이름은 조용히 묻히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에서 분위기가 돌연 달라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고은설의 작품 앞이었습니다. 자투리 조각을 이어붙인 그 옷이 마지막 자리에 당당히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 좌중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없으리라 여겼던 작품이 그것도 남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강혜라의 얼굴에서 여유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팔짱을 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혜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무엇으로 저것을 만들었는지 강혜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원단도 재단기도 모두 빼앗았는데 말입니다. 강혜라가 곁에 사람을 향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어떻게 걸려 있어? 분명히 처리했다며. 사람이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안 남겼는데. 강혜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짰다고 믿은 함정에 뜻밖의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은설이 그 함정을 다른 방식으로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안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은설의 옷 앞에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원단으로 지은 다른 작품들 앞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술렁임은 점점 더 커져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고은설의 옷에 쏠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은설의 작품 가까이로 다가섰습니다. 자투리 조각들이 이어져 만든 옷은 가까이서 볼수록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로 다른 색과 결의 천이 만나는 자리마다 불규칙한 이음새가 도리어 하나의 무늬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오직 이 옷에만 있는 결이었습니다. 심사위원 한 사람이 옷을 찬찬히 살피며 고은설에게 물었습니다. 심사위원이 흥미로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소재는 대체 어디서 구한 겁니까? 이런 조합은 처음 봅니다. 고은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은설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배정받은 원단이 사라졌습니다. 재단기도 멈춰 있었고요. 심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은설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버린 자투리 천을 모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고은설이 옷을 가만히 매만지며 덧붙였습니다.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이 한 벌을 지었습니다. 그 담담한 설명에 좌중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만한 옷을 지어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심사위원들은 다시 옷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과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불규칙한 이음새 하나하나가 이제는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심사위원 한 사람이 낮게 감탄을 흘렸습니다. 빼앗긴 자리에서 이걸 만들었다니 이건 손재주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 말에 참관석 곳곳에서도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관석 뒤편의 강혜라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을 빼돌리고 시간을 무너뜨린 그 방해가 도리어 고은설을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강혜라도 어렴풋이 느꼈던 겁니다. 강혜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끝은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은설이 심사위원들을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만들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사장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이제는 누구나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고은설은 잠시 말을 고르다 짧게 답했습니다. 아주 힘든 시절에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이런 손도 없었겠지요. 그 대답에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자투리 조각으로 지은 옷 한 벌이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놓은 덫이 향한 곳이 어디였는지를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윽고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사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심사위원장은 고은설의 옷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서진 것에서 새로 태어난 이 옷이야말로 청마의 재탄생입니다. 그 한마디에 심사장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빼앗기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정신입니다. 그러고는 우승자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힘주어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우승자는 고은설 씨입니다. 순간 심사장 안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참가자들도 참관석의 사람들도 아낌없이 손뼉을 쳤습니다. 고은설은 그 박수 속에서 한동안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였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감정이 그제야 눈가로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빼앗기고 짓밟혀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그 시간이 마침내 보답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참관석 뒤편에 강혜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강혜라에게는 자신을 향한 야유처럼 들렸습니다. 강혜라는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벌인 방해가 고은설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원단을 빼앗지 않았다면 고은설은 그저 평범한 참가자로 남았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혜라가 모든 것을 앗아갔기에 고은설은 도리어 청마의 재탄생이라는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강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여기 들여보낸 거야? 그 물음에 답해줄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혜라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자기 손으로 놓은 덫에 자기 발이 걸려 넘어진 셈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지켜보던 자리가 이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너뜨리려 할수록 상대는 더 단단해졌고 짓밟으려 할수록 상대는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강혜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대를 마주한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편 시상대 위의 고은설은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견뎌온 지난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하게 잃은 시간과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고은설이 속으로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고은설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박수는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고은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쏟아지는 박수와 조명 속에서 고은설은 애써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객석 뒤편에서 한 사람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석진이었습니다. 차석진은 공모전을 처음 제안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대 위에 고은설을 바라보는 차석진의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오래전 가슴 깊이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다시 천천히 차올랐던 겁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석진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지금은 다가갈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차석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상대 위에서 빛나는 고은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차석진이 낮게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는구나. 그 목소리에는 오래 참아온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창관석 뒤편에 강혜라는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뜨고 싶어도 발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던 여자가 이제 당당히 청마의 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으니까요. 강혜라의 눈은 시상대의 고은설과 그를 바라보는 차석진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강혜라를 짓눌렀습니다. 시상대 위의 고은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우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고은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고 긴 싸움의 첫 관문을 이제 막 넘어선 것뿐이었으니까요. 고은설은 시상대 아래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객석 뒤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고은설의 심장이 낯설게 요동쳤습니다. 오래전 어딘가에서 마주쳤던 듯한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청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으니까요. 그 안에는 밝혀야 할 진실과 갚아야 할 억울함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두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우승의 기쁨 뒤에서 고은설의 눈빛은 오히려 더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반드시 그날의 진실을 끄집어내겠다는 각오가 다시금 가슴을 채웠습니다. 강혜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은 채 시상대와 객석 사이에 흐르는 낯선 공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혜라도 본능적으로 알아챘던 겁니다. 반면 차석진은 끝내 고은설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그 뒷모습만 눈에 담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자리에서 조용히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청마 안으로 들어선 고은설의 다음 걸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고은설이 청마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바로 그 길목입니다. 이력서 한 장 내밀 수 없던 사람이 오직 손으로 지은 작품 하나로 그 거대한 담장 안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문 앞에는 고은설을 절대 들이지 않겠다는 강혜라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실력으로 올라서려는 사람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는 사람. 이 둘이 왜 하필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그 속내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숨은 마음들을 짚다 보면 이 만남이 왜 이토록 아슬아슬한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고은설이 청마의 디자이너 공모전의 작품을 접수한 그 장면을 그저 취업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만 보면 절반밖에 못 읽는 겁니다. 고은설에게 청마는 일자리가 아니라 어머니 박희정을 잃게 만든 진실이 숨어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이정태와 은밀히 접촉한 그 차량이 청마의 법인 차량으로 드러났을 때 고은설은 배우가 청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굳혔던 거지요. 바로 그 결심이 이 공모전과 맞닿는 대목이 참 얄궂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을 갇혀있던 고은설에게 이력을 캐묻는 문은 전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력서 대신 오직 작품만으로 사람을 뽑겠다는 자리가 그것도 청마 안에서 열린 겁니다. 배경도 스펙도 묻지 않고 오직 실력만 보겠다는 이 블라인드 심사가 고은설에게는 굳게 닫혀있던 청마의 유일한 통로가 된 셈이지요. 더 눈여겨볼 것은 이 문을 열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차석진이라는 점입니다. 이력서의 편견을 걷어내고 작품만으로 뽑자던 그 제안이 옛 인연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고은설의 앞길을 열어준 셈이니까요.
고은설을 청마 밖으로 밀어내려는 힘과 자기도 모르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같은 회사 안에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은설이 작품을 접수하고 돌아서던 그 순간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오래 벼려온 한 걸음의 실현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진실을 향한 첫 발판을 마침내 청마의 문턱에 얹은 셈이니까요. 고은설이 이 문 앞에서 기쁨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자리이니까요. 청마 안에는 10년 전 자신을 치워버린 사람이 여전히 숨어 있고 그 사람이 고은설을 알아보는 순간 이 걸음은 그대로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은설은 기쁨을 겉으로 터뜨리는 대신 가슴 깊이 눌러담고 다음 관문을 그려야 하는 거지요.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이 험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또렷하고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10년 세월이 고은설에게 남긴 것이기도 합니다. 이 조심스러움의 무게까지 함께 읽어야 고은설의 한 걸음이 온전히 보이는 겁니다. 강혜라가 고은설을 보자마자 청마의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못 박은 그 태도를 단순한 미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혜라에게 청마는 자신의 왕국이고 그 안에 아무나 발을 들이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물며 그 상대가 고은설이라면 강혜라의 경계심은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비에서 고은설과 마주쳤을 때 강혜라가 대뜸 비아냥거린 것도 그 밑바닥에는 정체 모를 불안이 함께 깔려 있었던 거지요. 강혜라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에는 지금까지 쌓여온 뚜렷한 밑그림이 있습니다. 강혜라는 늘 실력이 아니라 자리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미술대회 대상은 주미란이 사들인 대리 그림이었고 유학 시절 졸업작품은 친구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었지요. 디자인팀 팀장이 되어 처음 내놓은 신상품마저 품질은 그대로 두고 값만 올려 매출이 크게 꺾였습니다. 실력이 없는 자리는 늘 흔들리는 법이라 강혜라는 자기 실력으로 올라선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작품만으로 겨루는 이 공모전이 강혜라에게는 도리어 자기 발밑이 드러나는 자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손끝의 솜씨가 승부를 가르는 자리라면 실력으로 버텨온 적 없는 강혜라로서는 더욱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고은설이 한 단계씩 올라올수록 강혜라가 지켜온 성벽에도 그만큼 금이 가는 셈이니까요. 강혜라가 유난히 고은설 앞에서만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는 것도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강혜라 자신도 그 까닭을 또렷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고은설이라는 이름이 왜인지 낯설지 않고 그 나지금이 자꾸 마음을 긁는 겁니다. 청마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그 자부심이 이름 모를 참가자 하나에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를 강혜라는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코웃음 뒤에 정체 모를 불안이 함께 스치는 거고요. 겉으로는 우월감을 내세우지만 그 밑에 자꾸만 커지는 불안을 숨기고 있는 셈입니다. 강혜라가 고은설의 진입을 두고 주미란에게 달려가 차단을 부탁한 것도 그래서지요. 자기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혜라 스스로도 알았던 겁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남의 손을 빌리는데 거리낌이 없던 그 오랜 습성이 여기서도 그대로 고개를 드는 거고요. 반대만 하던 손이 언제든 직접 덫을 놓는 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위태로움이 강혜라라는 인물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강혜라가 아무리 고은설을 막으려 해도 결국 넘지 못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은설이 손끝에 지닌 실력이지요. 이 대목의 이야기에서 가장 단단한 축입니다. 고은설은 원래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구청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미술 영재였습니다. 그림자의 감정을 담아내는 화풍이 남달라 차석진이 그 그림의 마음을 빼앗겼을 만큼요. 형편 때문에 미대 꿈을 접어야 했지만 그 재능이 어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10년의 수감 세월이 뜻밖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긴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하나 따냈고 경제사범으로 들어온 유명 디자이너에게서 실력까지 인정받았지요. 지우고만 싶었을 그 감옥의 시간이 오히려 고은설을 벼려낸 숫돌이 되어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홀로 갈고 닦은 실력이라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혜라가 원단을 빼앗든 장비를 건드리든 고은설의 진짜 무기는 좀처럼 손댈 수 없는 곳에 있는 겁니다. 값비싼 재료나 최신 장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손이니까요. 남들이 버린 자투리를 이어붙여 새 쓰임을 입히는 그 솜씨야말로 고은설이 오랜 세월 몸으로 익혀온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세는 대신 남은 것을 세는 그 마음가짐이 고은설을 매번 다시 일으켜 세워 온 힘이었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마음을 울리는 결이 있습니다.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실은 천조각만이 아니라 고은설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고 누명을 쓰고 세상에서 지워질 뻔했던 사람이 바로 고은설이니까요.
그러니 버려진 조각으로 옷 한 벌을 지어내는 그 일이 고은설에게는 곧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버려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쓰이면 된다는 그 믿음이 천조각을 향한 말이자 스스로를 향한 위로이기도 하고요. 이 겹쳐진 마음을 알고 나면 고은설의 손끝 하나하나가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러니 방해가 거세질수록 오히려 고은설의 손끝은 더 또렷하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루기가 더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거고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애틋하게 지켜보게 되는 것은 김정선과 고은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입니다. 두 사람은 청마의 복도에서 우연히 부딪혀 휴대폰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똑같은 기종이었고 그 화면에 뜬 다정한 문구를 본 김정선의 마음이 까닭없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뒤로 김정선은 고은설을 향해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지요. 여기서 마음이 아려오는 것은 두 사람 모두 그 이끌림의 정체를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김정선은 고은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고은설 또한 김정선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니까요. 그저 스치듯 마주친 사이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뭉클해지는 그 감정을 김정선은 그냥 이상한 이끌림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끌리는 그 모습이라 지켜보는 마음이 더 조마조마해지는 거지요. 고은설이 청마 안으로 들어서려는 지금 이 이끌림은 더 자주 두 사람을 스치게 만들 참입니다. 진실을 캐내려 심장부로 파고드는 고은설과 그런 고은설에게 자꾸 마음이 기우는 김정선이 같은 공간 안에서 마주칠 테니까요. 강혜라를 곁에 두고 키워온 김정선이 정작 낯선 참가자 하나에게 마음이 기운다는 것 자체가 이 집안에 얼마나 깊은 어긋남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은근히 비춰주는 대목입니다. 핏줄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이끌리는 것을 보면요. 김정선은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 정도로만 느끼고 있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 이끌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마음이 더 아려오는 겁니다. 정작 친딸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남의 딸을 친딸로 여기며 키워온 그 오랜 세월이 겹쳐지니까요. 이 둘이 언제 서로의 자리를 알아채게 될지 그 실마리가 이 공모전 언저리에서 조금씩 당겨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스칠 때마다 더 눈을 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은설이 청마의 문을 두드릴수록 가장 서늘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주미란입니다. 주미란은 이 모든 뒤바뀐 운명의 비밀을 홀로 쥐고 있는 단 한 사람이니까요. 10년 전 고은설에게 누명을 씌워 세상에서 치워버렸던 그 여자가 하필 자신이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의 한복판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강혜라에게서 고은설의 진입 소식을 들었을 때 주미란의 낯빛이 굳어버린 것도 오래 눌러온 불안이 다시 건드려졌기 때문이지요. 주미란의 불안이 남다른 것은 그 비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진실을 알던 박희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전모를 아는 사람은 주미란 혼자 남았으니까요. 혼자만 아는 비밀은 지키기엔 든든해 보여도 실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폭도에서 고은설과 김정선이 부딪히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주미란은 자신이 갈라놓은 친모와 친딸이 서로에게 다가서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미란이 나 부장을 시켜 서연재를 감시하고 이정태의 입을 돈으로 막으려 애쓰는 그 모든 움직임이 실은 조여오는 균열을 필사적으로 붙들려는 몸부림인 셈이지요. 이정태의 흔적을 지우고 차량 운행 기록까지 없앤 그 치밀함도 뒤집어보면 그만큼 두려움이 크다는 뜻이고요. 주미란이 무서운 사람인 것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도구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전 고은설을 치워버린 것도 오랜 세월 청마 안에 몸을 숨긴 채 자리를 키워온 것도 모두 그 서슬 아래 벌어진 일이지요. 하지만 그 치밀함이 도리어 주미란을 올가매기도 합니다. 덮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작은 실마리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게 마련이니까요. 고은설이 청마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주미란이 유독 예민해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피로 쌓아 올린 자리일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더 크게 흔들리는 법이라 고은설이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주미란의 발밑은 그만큼 더 얇아지고 있는 겁니다. 정작 자신이 갈라놓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서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처지라 그 불안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대치가 더 팽팽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오랜 세월 홀로 버텨온 고은설의 곁에 이제 하나둘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변화가 고은설의 싸움을 떠받치는 든든한 바탕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곁을 지킨 사람은 서연재입니다. 초임 국선 변호사 시절 고은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10년 세월을 한결같이 곁에 머물러 온 사람이지요. 고은설이 청마로 들어서려는 지금도 자료실 출입증을 마련해주며
진범을 잡으려는 그 길에 묵묵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서현재의 누나 서미래가 마음을 연 것도 뭉클한 대목입니다. 살인죄를 쓴 사람이라며 그토록 경계하던 서미래가 지난날의 매몰찬 태도를 사과하며 고은설에게 별책까지 내주었으니까요. 어린 서튼튼까지 나서서 삼촌 편을 들며 거들 때 오래 홀로였던 고은설의 마음에 뜻밖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아온 서미래였기에 그 손길이 더 깊게 와닿는 거지요. 무엇보다 마음이 놓이는 것은 오빠 고은국의 변화입니다. 법이 그렇게 판단했다며 등을 돌렸던 고은국이 이제는 동생의 결백을 믿는 쪽으로 돌아섰으니까요. 이정태가 놓고 간 돈을 두고 이건 동생의 피눈물 값이라며 지켜낸 그 모습에서 오래 오해에 갇혀있던 마음이 마침내 동생 쪽으로 돌아섰음이 드러납니다. 위증을 사주한 자를 직접 찾아가 몰아붙이다 다치기까지 한 그 무모함마저 뒤집어보면 동생을 향한 뒤늦은 미안함이 터져나온 것이지요. 10년 세월이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 첫 매듭이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은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차석진마저 10년 만에 다시 마주친 고은설 앞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지요. 강혜라의 애정에는 한결같이 거리를 두면서도 고은설을 향한 옛 마음만은 쉬이 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자던 그 오랜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셈이니까요. 홀로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고은설은 이제 혼자가 아닌 셈이지요. 곁을 지키는 손들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진실을 향한 그 걸음도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앞날이 더 궁금해지는 거고요. 지금까지 짚어본 것을 한자리에 모아보면 고은설의 이 한 걸음이 왜 이토록 무거운지가 또렷해집니다. 진실을 향해 청마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고은설, 그 앞을 막아서는 강혜라, 뒤에서 조여오는 불안을 붙드는 주미란이 한데 얽혀 있으니까요. 여기에 서로를 모른 채 끌리는 김정선과 고은설의 애틋한 엇갈림까지 더해집니다.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손끝 하나를 쥔 고은설이 이 촘촘한 덫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걸음 하나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는 거지요. 빼앗긴 것을 세는 대신 남은 것을 세며 여기까지 온 고은설입니다. 그 손끝에 실린 오랜 각오가 청마의 문턱에서 어떤 빛을 낼지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